코로나19의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계를 쉽게 알려주는 통계캐스터 추경원 사무관입니다. 일단 소원을 빌어, 그리고 네가 이루면 돼. 드라마 스타트업의 명대사예요. 스타트업은 드라마, 영화 소재로 많이 사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에어비앤비, 유튜브, 페이팔 모두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와 같이 스타트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큰 기회와 가능성을 토대로 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 얼마나 많은 회사가 생기고 사라졌을까요? 기업의 생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신생률과 소멸률,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게요. 최근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감소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산업의 역동성은 기업의 생멸로 알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멸률이 대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이 많이 설립될수록 생산활동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고용이 확대될 거란 긍정적인 기대를 하죠. 신생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거나 기술 혁신 가능성이 높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생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 총 숫자가 늘어날까요? 신생기업도 있지만 소멸기업도 있으니 반드시 기업 총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신생기업은 당해 연도에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한 기업을 말합니다. 한편 기업이 전년도에는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둘 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생기업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활동하던 기업이라도 경영의 내용이 크게 바뀌면 신생기업이 되는데 기업 생멸 통계에서는 대표자, 주소, 산업활동 중 2개 이상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생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멸기업은 전년도에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금년도에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모두 없어졌다면 소멸기업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활동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액도 상용근로자도 없었다면 소멸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멸기업은 폐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자료로 활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멸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자료를 입수해야 소멸기업을 판단할 수 있기에 1년 전 소멸기업 자료가 최신 자료입니다. 즉, 2021년 활동기업에 포함된 소멸기업은 2021년이 아닌 2022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생률은 전체 활동기업에서 새로 생겨난 기업 비율을, 반대로 소멸률은 전체 활동기업에서 연도기간 중 없어진 기업 비율을 말합니다. 신생률이 높은 경제일수록 기업의 소멸률도 높은 편입니다. 만약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의 수가 비슷하다면 신생률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기업의 소멸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과 고용의 변동성 및 위험이 수반됨을 의미합니다. 신생률, 소멸률, 어디에 활용될까요? 정부에서는 신생기업의 증감 정도를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는 기업 생멸 통계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진입과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퇴출 등 기업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의 생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인 신생률, 소멸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